복도 끝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멜로디에 백만장자 병원장인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무의식 중에 부르고 있던 그 노래는 그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감성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멜로디는 그의 가슴에 잊고 있던 첫사랑의 추억을 밀어내며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 성원대학병원이 그의 일터입니다. 병원장 한도진은 58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항상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오늘도 도진은 똑바로 서서 병원 복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귀여운 목소리로 병원장님 오십니다라고 속삭이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의 별명은 어른 병원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멀리서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신입 간호사 김하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라며 선임 간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26세의 신입 간호사로서는 밝은 성격이지만 병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축된 모습으로 선배 간호사에게 사과하는 하은의 모습은 도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뒷모습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걸까?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신입 간호사의 실수였지만 도진은 오늘따라 하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지만 이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은 다시 한번 하은과 마주쳤습니다. 병동 회진 중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멜로디는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30년 전 그의 첫사랑인 이서연이 자주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도진은 급히 고개를 돌렸고 정리 중인 하은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병원장님, 하은은 놀라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불과 우연일까? 그날 밤 도진은 혼자 병원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묘하게 시리도록 아렸습니다. 이후 도진은 점차 하은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혹 복도 끝에서 하은이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웃는 모습은 서연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이번 주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고 도진은 문득 물었습니다. 김하은 간호사의 인사 기록을 가져다 줄 수 있나? 비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하은의 인사 기록이 도진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열자 하은의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생지는 광주광역시, 보호자 정보 없으며 부모 성명은 미기재 상태였습니다. 도진의 입술은 메말라 갔습니다. 바로 그 광주였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기 전에 서연과의 이별 후 그녀가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곳입니다. 서연이 살았던 도시에서 오가며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고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의대생으로 서연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의 부모가 그 관계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도진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며 유학길에 올랐고 그로 인해 서연과의 인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도진은 비서실장 박 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김하은 간호사에 대해 더 알아본 것이 있나? 박 과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하은 간호사는 보호자가 없고 지방에서 혼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며 중학생 때쯤이라고 하더군요. 도진의 가슴이 섬뜩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혼자 병원 뒷마당을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동안 너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혹시? 도진은 처음으로 의구심 아닌 믿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하은과 둘이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침묵 속에서 도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어머니 성함이 혹시 이서연입니까? 하은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서연이세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죠. 어떻게 아셨죠? 도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재빠르게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주저앉으며 30년의 세월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하은이라면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도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병원 연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소장,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극비리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도진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봉투에 담았고 하은의 것은 병원 검사 시 채취된 혈액 샘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던 도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일이 지나서 연구소장이 봉인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요청한 극비 자료입니다. 도진은 문이 닫히자마자 두려운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자식 관계 확률 99.9% 이상.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다니.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책상에 엎드리며 도진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유학을 떠나버린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서연 자신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도진은 창가로 가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하은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까? 그리고 중학생 시절 어머니를 잃었던 하은은 어떤 아픔을 겪었을지? 이런 온갖 생각들이 도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진료를 신속하게 마친 후 하은이 근무하는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약품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하은 간호사는 도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네, 병원장님. 오늘 일이 끝난 뒤 내 사무실로 와 주길 바라네. 할 이야기가 있어?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도진은 뒤돌아섰습니다. 하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더니 오늘은 왜 나를 부르시는 걸까? 오후 6시, 도진은 창가에 서서 병원 앞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태양이 일찍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진의 말에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복을 벗고 일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병원장님? 앉게. 하은이 소파에 앉자 도진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 한 장의 사진을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성, 내 어머니인가요? 하은은 놀라며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25 무렵의 이서연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 이건 어머니 서랍에 있던 사진과 똑같네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인가요?
사진에는 젊은 도진이 서연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료복을 입고 있었죠.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나야, 내 아버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도진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 혼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이제서야?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서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너를 혼자 키웠다는 것도. 하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도진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군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하은은 서둘러 사무실을 떠났고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26년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도진은 다시 창가로 가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병가를 냈다는 소식에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갑작스런 고백이 하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진은 결심했습니다. 병원 인사기록에서 하은의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은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하은의 집은 병원에서 가까운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하은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발견하고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였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하은은 잠시 도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밖에 서 계시기 그러니까요. 하은의 집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현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놓쳐버린 순간들이 그대로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은 테이블 위에 차 2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깜짝 놀라서 죄송해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송하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미안한데 내 이야기를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정말 몰랐다. 서현이가 임신했다는 것도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찾았어요. 어머님은 그 안에 아버지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두셨더군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은이 펼친 일기장에서는 이서현의 정갈한 글씨체로 여러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2007년 4월 15일 오늘 하은이가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이가 이렇게 컸네. 도진이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하은이가 그를 닮았음을 느낀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그대로다. 아이가 그 앞에 설 날이 오면 부디 웃어주기를.
하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니까.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현의 마지막 바람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은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 항상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멀리 가셨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미워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도진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서현과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성공한 후 귀국해 병원을 개원했지만 서현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광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죠.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아요. 서현에게도 내게도. 하은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죠. 저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도진은 하은의 손에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안해.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의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하셨죠. 그날 밤, 도진과 하은은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진은 서현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던 모든 일들과 이별에 대해 털어놓았고,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지만 행복한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거리감이 사라져갔습니다. 헤어질 때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출근할 건가?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아직 신입이니까 더 배워야 해요. 도진은 안도의 미소를 한껏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하은은 조금 일찍 출근해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 어제 갑자기 휴가를 내서 걱정했어?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쉬니까 나아졌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환자 체크, 약물 투여, 의사회진 보조까지. 하지만 도진과의 만남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감정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하은이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도진이 그녀의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하은은 순간 놀라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고위 관계자가 신입 간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니 말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도진의 질문에 하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 게 실감이 안 나서요. 도진은 그녀의 솔직한 응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서현이의 생일에 준 음악 상자야. 헤어질 때 그녀에게 남겨두고 간 거지? 내가 가지고 있었어. 하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돌아가며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눈이 놀랍게 커졌습니다. 이 노래. 어머니께서 항상 부르시던.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하은이 병원 복도에서 불렀던 멜로디였습니다. 어머니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와 딸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운명의 선율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자를 침대 옆에 두셨었죠. 제가 아플 때면 이 음악을 들려주시곤 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음악 상자를 부여잡았습니다.
도진도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적절한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하은과 도진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진은 바쁜 병원장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하은도 그의 말을 경청하며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이날 아침 도진은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 후 시간 있니? 병원 옥상에서 잠시 만나고 싶어서. 하은은 메시지를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5시에 교대합니다. 업무가 끝나고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 옥상으로 갔습니다. 도진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저물고 있었고 황금빛 석양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도진이 하은의 모습을 보자 미소를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건물 사이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이곳에 와서 고민을 정리하곤 했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이 풍경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높은 곳을 좋아하셨죠. 광주에 살던 시절 무등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도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서현은 높은 곳에서의 전망이 좋았지? 대학 시절엔 종종 남산에 가곤 했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 속 서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녀의 존재를 함께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은아. 도진이 조심스레 하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를 이제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만약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 하은은 잠시 말없이 도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도진은 말없이 하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하은은 이번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음악 상자의 멜로디였죠.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노래가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고요? 하은의 이야기에서 도진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현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노래가 아버지와 딸을 다시 연결해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진 뒤까지 옥상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바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콧노래. 30년의 단절을 넘어 다시 연결된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진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늦게라도 딸을 만날 수 있어 여전히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